돼지 사육은 베트남 농촌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러한 분야에서 가족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여자입니다. 적합한 돼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돼지 사육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원산지가 문서화된 건강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이 품종은 순종 암돼지이거나 랜드레이스, 요크셔 또는 두로차 같은 잘 알려진 품종의 교배종입니다. 이는 생산된 고기가 고품질이고 질병에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품종이 선택된 후 돼지는 깨끗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배수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춘 헛간에서 자랍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영양요법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산업용 밀기울은 녹색 채소, 쌀겨, 옥수수, 감자 및 기타 식품을 포함한 천연식품 공급원과 혼합되어 돼지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돼지의 빠르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영양분을 보장합니다. 콜레라, 탄저병, 구제역 등 일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농부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돼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돼지의 체중이 시장 요구 사항에 따라 90kg에서 120kg에 도달하면 농부들은 농업 과정의 가공 단계를 시작합니다. 식품의 청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중앙 집중식 도축장은 돼지가 운송된 후 옮겨지는 곳입니다. 도살 절차는 엄격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돼지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돼지를 기절시킵니다. 그런 다음 혈액을 추출한 후 도살하고 머리카락을 씻은 다음 분해합니다. 도살 직후 돼지고기는 배, 갈비, 마른 어깨, 엉덩이 등 다양한 부위로 해부됩니다. 그 후 고기는 냉장 보관되거나 슈퍼마켓, 시장 및 기타 상업시설과 같은 다양한 식품 가공시설로 바로 옮겨집니다. 일부 농장이나 가족에서는 돼지고기를 햄, 냄추아, 랩송, 소금에 절인 고기와 같은 전통 품목으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가족의 소비 요구를 충족하거나 시장에 판매하여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비자에게 돼지고기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육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와 경험, 식품, 안전 관련 표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돼지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 외에도 많은 농부들은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층 가공 단계에 투자합니다. 돼지를 도살하고 분류한 후에는 돼지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그 중 하나라도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청정식품점에서는 살코기, 뱃살, 등심갈비를 신선하게 판매하거나 사전 가공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들은 또한 장, 간, 심장, 혈액 등의 장기를 포함한 구성 요소를 세척한 다음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레스토랑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 기름을 튀겨서 부산물로 얻어지지만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돼지 기름과 돼지 껍질을 얻습니다. 일단 깨끗이 씻은 돼지 껍질은 냄추아와 바이콘을 포함한 다양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소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을 재배하고 도살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모두 생산 과정의 모든 측면입니다. 품질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최첨단 가공 라인, 진공 포장기, 추정 마크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청정 돼지고기 제품을 개발한 집도 있다. 이러한 제품에는 말린 돼지고기, 수제 소시지, 돼지고기 빵, 면실 및 기타 유사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위생을 보장하고 전통의 맛을 그대로 담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대규모 농장에서는 에어컨을 갖춘 폐쇄형 헛간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먹이주기, 마시기, 쓰레기 수거 작업이 자동화됩니다. 그러나 돼지똥이나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기비료로 가공되어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폐쇄형 생산 공정을 통해 농부들은 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을 줄이며 동시에 돼지고기의 수확량과 품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돼지 사육 과정에는 품종 선택부터 시작하여 관리, 도축, 가공 및 유통 단계를 거쳐 계속되는 모든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과학, 책임이 필요합니다. 농민이란 돼지를 사육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육종과 가공 과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건설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장의 농부들은 제품 품질의 검사 및 관리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의학기관과 식품안전관리기관은 돼지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도축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에서는 감염, 항생제 잔류물 및 기타 안전 고려사항을 찾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돼지에게만 검역 스탬프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고객은 깨끗한 식품 생산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엣갭 또는 글로벌갭 모델을 사용하는 농장의 경우 검사 프로세스가 평소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품이 깨끗하고 환경에 유리한지 확인하려면 동물 사료 및 식수의 출처부터 축사 청결 유지 절차에 이르기까지 공정의 모든 단계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 과정 외에도 농민들은 제조업체와 소비자 시장이 업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돼지 농장과 협동조합은 매장이나 전통시장에만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보다는 자체 청정 돼지고기 브랜드를 개발하는 용기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적성과 명확한 라벨링은 제품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추적성은 식품 체인점 및 슈퍼마켓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 한국, 유럽, 연합 등 까다로운 시장에도 수출됩니다. 돼지 사육과 가공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돼지 사육은 수백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도는 많은 가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농촌 지역을 건설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돼지 사육은 사육사, 수의학 기술자, 도살장 작업자, 가공 작업자, 포장 작업자, 운송 작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돼지 사육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료 가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독감과 같은 치명적인 감염은 항상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더욱이 환경 보호와 동물 폐기물 관리는 모두 농부들이 과학적이면서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과제입니다.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바이오가스 탱크와 폐수회형 폐수 처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오염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바이오가스 활용을 장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사육과 가공은 많은 가구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식량 공급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 농업이 점차 현대화되고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양돈 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첨단 기술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제품 가치를 높이고 농민의 삶을 개선하며 국가, 경제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불가피한 길입니다. 돼지 사육과 가공은 베트남 농업 부문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경제 부문이며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돈 사업은 안정적인 시장 가격 유지를 지원하고 국가 식량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매년 수백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한다. 이는 전국의 가축 및 가금육 전체 생산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 부문의 국내 총생산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또한 농민, 협동조합, 가공 및 유통업체,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치사슬을 생산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다른 참가자는 소비자가 포함됩니다. 동물 사료 생산, 수의학, 농업기계 제조, 운송 서비스, 식품 가공 등과 같은 많은 지원 산업은 이 산업의 강력한 발전의 결과로 발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 노동 구조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베트남 돼지 사육 사업은 국제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나머지 지역과의 강력한 통합을 배경으로 발생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고 생물 안전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추적성을 확립하는 것은 베트남 돼지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의 위상과 명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양돈 및 가공 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농업인 모두가 동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우대 대출, 기술 지원, 질병 관리, 축산업 집중 지역 설계 등의 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환경 보존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증가, 제품 브랜드 개발 등은 모두 농민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돼지 사육 및 가공은 수백만 가구의 생계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농업 경제 성장의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산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미래 현대적이고 통합적이며 부유한 농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돈 및 가공사업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가계농업 모델이 협동농업 모델과 결합되면 많은 농촌 지역에 유명한 돼지 사육 및 가공 마을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마을들은 수십만 명의 현지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고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돼지 사육은 베트남 국민의 풍습, 습관, 문화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든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든 돼지고기는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반면 양돈 사업은 성과 외에도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독감 등 심각한 질병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농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 사료 비용은 시장의 힘으로 인해 항상 변합니다. 높은 생산 비용과 품목의 판매 가격 변동이 잦아 개인의 이익도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문제와 축산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는 특히 대규모 집중 축산이 특징인 지역에서 우려의 대상입니다. 제시된 과제에 대응하여 양돈 사업의 생산성, 품질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솔루션이 확립되어 현재 구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첨단 축산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우대 대출 지원, 세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검역 운영, 식품위생, 안전점검 등을 개선하고 원격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민들도 소규모, 단편적으로 생산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폐쇄적인 생산 소비 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바이오가스 탱크와 최신 폐수 처리 시스템에 투자하여 환경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돼지 사육 및 가공 사업이 심오한 국제 통합 시대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접근 가능한 잠재력과 국가, 기업, 개인 간의 일반적인 합의를 고려하면 양돈 산업이 농업 경제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필수적인 기술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돼지 사육 및 가공업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소비 패턴은 진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돼지 제품의 원산지, 생산 과정 및 포함된 품질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생제나 금지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청정 돼지고기, 유기농 돼지고기, 돼지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은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생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더욱 집중해야 할 일이다. 많은 주요 농장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돼지떼를 관리하고 식량 배급을 통제하며 자율 센서를 사용하여 축사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과정이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가공부터 유통까지 질병 예방과 생산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제품의 원산지 추적이 간편해집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른 아침 빛이 물을 비추면서 하얀 모자를 쓴 파도가 배의 측면에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물 위에서의 생활에 익숙한 전문 어부들은 아주 일찍 일어나서 긴 낚싯줄과 미끼를 달고 바다에서 가장 신비롭고 끔찍한 포식자 중 하나인 큰 곰치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낚시하는 날이 힘들지만 또한 유망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문제의 곰치는 몸이 길고 비늘이 매끈하고 피부가 두껍고 이빨이 특히 면도칼처럼 날카롭다. 배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산호초나 산호초의 틈새에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곰치의 길이는 수미터에 달하고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먹이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덫을 놓기도 어렵습니다. 어부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종에게 물려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두꺼운 장갑, 튼튼한 강철 갈고리가 달린 긴 낚싯줄을 착용하고 보트에 탄 사람들은 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어가 걸려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잡아당김이 느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낚싯줄을 물 속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장어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수면으로 올라오자마자 위협적인 방식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일부 어부들은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짐승을 단단히 붙잡았고, 다른 어부들은 즉시 짐승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곰치를 성공적으로 포획한 후 부두로 다시 운반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숙련된 요리사가 준비를 갖추고 군침이 도는 별미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곰치로 만든 회는 특별한 요리 중 하나이며 각 조각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얇게 썬 부드럽고 신선한 흰살 고기와 함께 접시에 차조기, 잎이 가른 무, 매콤한 와사비를 배열합니다. 지방이 많은 살코기가 입안에서 녹으면서 바다를 연상시키는 풍미를 남깁니다. 또한 곰치를 생강, 파와 함께 쪄서 자연적인 단맛과 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시미는 곰치의 또 다른 준비 방법입니다. 찜통에 장어를 넣어 요리합니다. 증기가 올라가 맛있는 향을 퍼뜨려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더 많은 맛을 느끼게 합니다. 장어를 간장, 미림주, 약간의 설탕으로 재운 뒤 뜨거운 숯불 위에 겉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내면 구운 요리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안쪽의 쇠고기는 부드럽고 다양한 향신료와 잘 어울립니다. 곰치를 사용하여 준비한 모든 요리는 단순한 요리 모험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일한 일본 어부들은 바다에서 귀중한 재료를 일본으로 가져와 대중에게 제공되는 고품질 요리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해 이야기는 단지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요리 문화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각 요리에는 자연과 인간의 손의 정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곰치를 잡아서 최고 수준의 요리 재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 어부들의 풍부한 경험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사냥 방법, 가장 활동적인 시기, 장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여 장어 행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술이며 모든 어부는 전문성, 감수성, 용감함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배가 멈추면 장어들은 어시장으로 운반됩니다. 각 장어의 크기, 색상, 신선도는 숙련된 딜러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크고 통통하고 피부가 빛나는 것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종종 이를 구입합니다. 곰치의 특징은 껍질이 두꺼워서 별미 요리로 따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곰치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껍질을 벗긴 후 생강물에 삶아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그 후 얇게 썰어 새콤달콤한 소스인 폰즈 소스에 담가둡니다. 이 껍질을 먹으면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고 레몬의 상큼한 맛과 일본 간장의 약간 짠맛이 어우러져 맛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장어의 머리와 뼈도 버리지 않습니다. 끓여서 풍부한 국물을 만들어 수프를 만들거나 라면이나 우동 등의 음식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곰치 국물을 면 한 그릇에 담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부함이 더해져 바다의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곰치 전골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함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끓는 냄비에 신선한 장어 조각을 담그고 야채 버섯과 결합하면 그 맛이 달콤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 요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하기 때문에 긴 하루의 노동 끝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장어를 정성껏 양념한 뒤 숯불에 구워 겉껍질이 황금빛 갈색이 되고 기분 좋은 향이 날 때까지 구워내는 가바야키 형태의 장어구이는 빼놓을 수 없다. 한 입 베어 물면 껍질의 바삭함과 속살의 부드러움, 기름짐, 풍성함이 대조를 이룬다. 이 요리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장어 요리의 상징이 되기 위해 바다에서 식탁까지의 항해는 세세하고 복잡함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일련의 집안일을 수반합니다. 어부든 상인이든 요리사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곰치로 만든 절묘한 진미를 선보이며 완벽한 원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사람들은 생선회를 한 모금 마시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먹으면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다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사람들, 항해를 시작한 보트,
심지어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와 마주한 끔찍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치 어부의 삶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전통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숙련된 어부일 뿐만 아니라 물, 해류, 날씨,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다양한 해양 생물의 행동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곰치류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실제 포식자이기 때문에 곰치를 잡는 데는 인내와 전문성,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모래의 장어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보트가 부두를 떠나자마자 어부들은 긴 낚싯줄, 미끼, 보호 장비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곰치에 물릴 경우 손가락 절단을 포함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를 물에서 꺼낼 때마다 밧줄을 단단히 잡고 밧줄을 섬세하게 조정하여 장어가 반역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곰치의 몸부림이 너무 강해서 바다에서 물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탄생합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일출부터 황혼까지 하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어부들은 계속해서 그물을 당기고 낚싯줄을 던지며 엄청난 양의 장어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짧지만 강력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서로 소통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사소한 실수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의 장어를 잡자마자 밧줄을 당겨서 물건을 검사한 다음 본토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부두에 도착하면 거대한 곰치가 즉시 혼잡한 해산물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지역 전체에서 판매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짧은 시간 내에 상황을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한 후 서로 협상합니다. 고급 외식업체들은 가장 싱싱하고 크기도 가장 크며 색상도 가장 아름다운 장어를 서둘러 구매하기 마련이다. 작은 것이나 긁힌 자국이 있는 것들은 가공 공장으로 판매되어 바로 먹을 수 있거나 냉동된 제품으로 전처리 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곰치의 고기에는 소량의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이 물고기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세척하고 처리하기 위해 숙련된 요리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꺼운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을 깨끗이 세척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흰살을 필터로 걸러냅니다. 최고급 사시미를 만들기 위해 유명한 세우시 요리사는 곰치를 얇고 투명한 조각으로 만들어 프리젠테이션 접시에 섬세하게 배열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인기 메뉴인 생선회와 함께 일본식 장어구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어를 꼬치에 꽂고 진한 소스를 바르고 숯불에 구워서 황금빛 갈색이 되고 고소한 향이 풍길 때까지 굽는 과정입니다. 섭취하는 과정에서 껍질은 바삭해지고 속살은 부드러워지고 지방이 많아 맛과 식감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또한 곰치를 특별한 경우에 향긋한 국물과 함께 냄비 형태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장어 조각을 냄비에 넣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조리합니다. 그런 다음 녹색 야채, 버섯 및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과 결합됩니다. 집어들 때쯤이면 국물에 흠뻑 젖어 입안에서 녹으면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한다. 곰치는 무서운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공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요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레시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 해양 생물을 받아 깊은 곳에서 식탁으로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미식 경험을 선사해 왔습니다. 곰치를 어시장으로 운송하고 분류한 후 다음 단계는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보존하고 가공하는 것입니다. 곰치의 고기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부터 보트에서 직접 초기 처리 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곰치를 포획하자마자 건강을 유지합니다. 어부들은 장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 곧바로 특수 칼을 사용해 장어의 뇌나 경추에 칼집을 낸다. 이는 나중에 고기의 질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중요한 기여 요인입니다. 그런 다음 장어를 얼음물에 담가서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천을 낮추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어선에는 장어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섭씨 영하 60도로 설정되는 냉동고나 극저온 해수 저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방법을 사용하면 장어 고기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나라로 운송된 후에도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곰치류는 분류 체계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품질 A 장어는 몸집이 크고 상처가 없으며 피부가 매끄럽고 살이 단단합니다. 굽거나 생선회를 목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이드 B 장어는 약간의 흠집이 있는 장어입니다. 스튜나 냄비 요리에 적합한 후보입니다. C급 장어는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불량한 장어입니다. 해양 향신료 생산에는 성분을 건조, 냉동 또는 분쇄하여 분말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치를 가공하여 매력적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A등급 장어를 선정한 후 즉시 숙련된 요리사가 가공하여 맛있는 별미로 변신합니다. 모레이 지역의 샤시장어, 일본 요리의 기본이 되는 것. 단연간의 경험을 가진 셰프만이 곰치 요리를 제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실력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처음에는 장어 몸통을 따라 칼집을 내서 두꺼운 바깥 껍질을 제거합니다. 그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흰 살코기를 아주 얇게 썰어 접시에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와사비, 간장, 허브가 슬라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곰치회에서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쫄깃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알의 탄력이 유지되며 특히 새콤달콤한 폰주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기도 한 요리입니다. 음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숯불에 구워낸 곰치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맛. 숯불에 구우면 곰치 특유의 향이 납니다. 안쪽의 살은 기름지고 바깥쪽의 껍질은 바삭바삭합니다. 장어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장, 미림, 설탕, 생강을 넣어 양념한 후 굽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맛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후 장어를 잘게 자르고 그 위에 볶은 참깨와 파를 뿌린 뒤 갓 지은 흰쌀밥을 곁들인다. 추운 날에 포만감을 주는 곰치 전골 요리입니다. 먼저 장어 덩어리를 한 입 크기로 잘게 썬 뒤 끓고 있는 정월 냄비에 담근다. 정월 육수에 들어가는 생선뼈와 미역, 야채를 함께 끓여 MSG를 사용하지 않고도 담백한 맛을 낸다. 장어의 풍미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해 유자 소스나 마늘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곰치를 쪄서 본래의 단맛을 그대로 유지한 곰치. 장어를 생강, 파, 소량의 청주와 함께 끓이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요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기 고유의 단맛은 유지되지만 생선 냄새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익히면 장어가 유백색을 띱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밥이나 소바와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별미는 말린 곰치입니다. 곰치는 특정 어부들에 의해 건조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장어를 자연광에 건조시키기 위해 먼저 반으로 잘라서 씻은 후 천일염으로 절인다. 장어 고기는 며칠 후에 건조되어 굽거나 튀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자카야 주점에서 판매되는 인기 간식입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사원에서 끝난 여정의 결론.